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에 받는 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근데 오늘은 뭐 재밌는 뉴스는 아닌 것 같아요. LH 한국주택토지공사 직원 13명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 시흥 지역에 100억 원대의 토지를 선행 매매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굉장히 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관련한 내용들은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접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언론들이 지금 그 당시에 땅을 샀던 사람들을 비롯해서 국토부 조사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누고 있는데, 지금 정부합동조사단은 직원 10,000명을 비롯해서 가족까지 약 50,000명의 전수조사를 좀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다른 관점에서 이 사건을 한번 지켜보면 어떨까 싶어서 금융부의 허윤영 기자 모셨습니다. 좀 이게 굉장히 박탈감이랄까요? 요즘 우리 사회 이슈 중에 하나가 이 내 집 마련이 어렵다. 이거를 기점으로 뭐 출산율, 결혼, 아니면 뭐 자산, 뭐 소득 이런 거 다 엮여 있는데, 그 정책,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의 공급을 담당하는 이 핵심 정책기관 직원들이 도덕적 해이, 이건 도덕적 해이도 넘어서, 도덕적 해이 아니죠, 이건. 네. 예. 이걸 넘어서 이거는 정말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굉장히 정권이 흔들릴 정도는 아니고 게이트로 발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근간을 흔들었던 맞습니다. 그런 정책기관에 대한 불신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주택토지공사의 어떤 설립 목적과 이들이 해야 되는 일, 그리고 그들이 정말 가장 하면 안 되는 일, 자기들의 정책과 관련해서 토지에 대한 선행매매는 정말 그 목적에 정확하게 맞는 그렇죠. 일을 흔들어 버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허 기자님은 어떤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이 사실 뭐 핵심 팩트는 LH 직원 10여 명이 이제 광명 시흥 3기 신도시 여기에 7,000평의 토지를 100억 원에 사전 매입했다. 요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이 LH 이 직원들이 대출을 받아서 요 토지를 매입을 했거든요. 근데 이 100억 원 중에 한 58억 원 정도, 처음에 민변과 참여연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은 100억 원 중에 약 58억 원, 그러니까 대부분을 좀 대출을 받았는데, 근데 이 대출이 58억 원이라는 이 대출이 한 60% 정도가 대출되는 거죠. 네. 여러 은행에서 받은 게 아니라 이 북시흥 농협 요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받았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 대출 과정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아니 진짜 우리 일반 사람들은 대출 받아서 집을 좀 사고 싶은데 금리도 싸고, 근데 이게 정말 LTV 규제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니까 요새 거의 뭐 9억 원 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40%죠. 사실 우리나라 평균, 그러니까 서울시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이미 거의 9억 원 넘어서 거의 10억 원 가까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타이트하게 관리를 했는데 정말 왜 그들은 그렇게 쉽게 대출을 받았네요? 먼저 이들이 받은 대출은, 이 대출에는 그 주택이나 뭐 아파트, 뭐 토지, 땅 이런 거 아파트를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있고, 뭐 토지나 아니면 논 이런 거 사기 위한 토지담보대출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주택담보대출, 비주택담보대출, 요 비주택담보대출 안에 뭐 말씀드린 토지, 땅, 뭐 논 요런 걸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게 있는데, 이 직원들이 받은 대출은 이 비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농지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 아까 그러니까 아파트를 살 때는 LTV가 투기 지역 같은 경우는 40%인데 이 비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농협 같은 상호금융에서 이 농지담보대출이나 토지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LTV는 이 시흥 지역 같은 경우는 70%라고 해요. LTV 70%. 네. 그러면 그분들은 사실 영끌을 한 것도 아니네요. 그쵸. 영끌도 아니고 그냥 담보대출만으로 70%에 달하는 그 전체 금액에, 풀레버리지 하면 70%까지, 75까지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만약에 신용대출이라던가 뭐 이런 걸 꼈으면은 더 받을 수가 있었던 거겠죠. 그러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왜 우리는 안 되고? 그쵸. 근데 뭐 이 토지, 그러니까 만약에 아파트를 이렇게 70%로 해가지고 샀으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그냥 이견의 여지 없는 바로 처벌이 가능한데,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이 단위 농협, 그러니까 이 농협을 단위 농협 지역에 있는 농협들을 총괄하는 게 농협중앙회라는 조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나다니면서 서울에 보는 그 농협은행이 아니고 네네. 그 지역에 있는 상호금융, 맞습니다. 농협이라는 네. 상호금융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농협중앙회가 지금 이 LH 직원에 집중적으로 대출을 해준 북치흥 농협 가게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해요. 대출 과정 전반에 문제가 없었는지. 근데 좀 이상하긴 할 것 같아요. 아니, 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우리가 대출을 받으려면 뭐 뭘 쓰잖아요. 그쵸. 뭐 회사는 어디 다니고 신용은 어떻게 되고 그러면은 갑자기 그 동네에 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토지를 이제 매입하는 일을 하는 네. 공공택지를 매입하는 토지공사 직원이 와서 네. 갑자기 거액의 대출을 받아서 땅을 산다 그러면은 좀 이상하게 생각할 만도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LTV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까지는 이 70% 규제를 넘겨서 받은 사례는 아직 없다고 해요. 지금까지는. 예, 예. 근데 권순우 이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주택, 그러니까 토지담보대출, 특히 농지담보대출을 받으려면은 뭘 제출해야 되냐? 농지담보대출. 예. 네. 농업 경영계획서 이게 농지잖아요. 예, 이 예.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겠다. 그럼 이 농지를 농업에 활용하겠다. 요런 의미인데 그렇죠. 그 대출을 할 때 농업 경영 계획서를 제출한다고 해요. 네. LH 직원이 농사를 LH 짓겠다고. 직원인데. 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하신 이 대출을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소득을 증명을 은행에서 제일 신경 쓰기 때문에 예. 분명히 재직증명서나 이게 제일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쵸. 네. 당연히 내고 원천징 수용 수준까지 다 갖다 내야 되는데. 그쵸. 예. 그러니까 의문점이 드는 거죠. 아니 농협 직원이 봤을 때 아니 농지를 담보로 대출해달라고 와서 재직증명서를 떼봤는데 LH 직원이었다. 그리고 LH 직원이 한 명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쵸. 네. 13명 가족들 포함해서. 예. 네. 아, 가족들은 빼고구나.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제3자가 보기에 아니 뭐 LTV고 뭐고 지금 LH 직원들이 농업인이 아닌데 이 대출을 예. 나온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조금 요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거를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일단 조사를 그 하고, 조사를 하겠다는 네.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또 이 수법을 보면은 뭐 기사에도 많이 나왔는데 이 대출 쪼개기라고 해요. 가장 최신에 그 국회의원 정운천 의원이 뭐 자료를 좀 뿌린 것 같은데 예. 보니까 이 22억 원 상당 필지는 직원 5명이 나눠서 이렇게 쪼개서 대출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 쪼개서 아니 그 상식적으로 대출을 받을 때 아파트도 뭐 지분으로 쪼개서 가능하잖아요. 예, 예. 요거 생각하면 돼. 지분을 쪼개서 사는 경우는 뭐 부부라던가 예, 예. 뭐 가족 관계라던가 이런 경우밖에 없는데 이 직원들 LH 직원들 5명이서 대출을 같은 이 땅을 두고 여러 명의 대출을 받아서 대출 쪼개기를 했다? 이거 자체로도 뭔가 이상한? 그러게요. 네. 그 직원들, 그러니까 대출 해준 사람들은 알겠죠. 그쵸. 그러니까 대출 해준 당연히, 사람은 그 당시 상황에서 뭔가 이상함을 분명히 느끼긴 느꼈을 거고. 네네. 물론 이게 그 직원이 무슨 그 수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니까 네. 이거를 해줘야 되냐 안 해줘야 되냐의 문제는 그 규정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쵸. 어쨌든 그 직원이 알았을 거고 네. 그런 이상하다는 정황을 알았을 거고 네. 여기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했냐 조사를 했는지는 좀 알아봐야 되는 문제겠네요. 그쵸. 예. 그게 핵심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그 조금 힘이 빠지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 투기 의혹에 그러니까 만약에 투기라고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예. 이거를 가능하게 했던 게 대출이잖아요. 예. 근데 이 대출 과정의 전반에 문제가 LTV를 위반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예. 만약에 근데 발견이 된다고 해도 이 금융감독원이나 이 금융당국 차원에서 좀 제재를 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가 나오네요. 왜냐면은 만약에 LTV를 넘겨서 위반한 사례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LTV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자본시장법이나 아니면은 무슨 뭐 어디 상법처럼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예. 이게 행정지도 형태로 맞아요. 규제가 되고 있어요. 예, 예. 네, 이거는 뭐 상호금융뿐만 아니라 시중은행도 포함해서 행정지도 형태로. 금융감독원장의 감독지도 형식으로 나가죠.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70%가 넘겼다고 해도 막 그 무슨 사모펀드를 팔아서 제재를 받는 것처럼 이게 감독원이 좀 금융감독원이 너네 이거 잘못했어 좀 제재를 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 직원들, 그러니까 이 LH 직원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네네. 아예 불가능하고 그쵸. 대출 받은 사람은 그쵸. 그런 대출을 해준 사람조차도 처벌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렇죠. 공식적인 제재론 쉽지가 않고 다만
조금 이 농협중앙회가 자체 조사를 벌이고 나서 금감원에 보고를 하거든요. 예, 예. 이 과정에서 좀 LTV나 이런 대출 규제를 위반한 게 있다 하면은 그냥 뭐 좀 그래 너네 좀 더 신경 써라. 농협중앙회 이런 거 좀 개선하세요. 좀 이 정도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네. 이것도 참 되게 박탈감이 들긴 하는 예. 조금 지점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한 뉴스 하나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이게 그 업무상 LH 직원이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했을 때 현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100억짜리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정말 그 신도시로 갑자기 지정이 됐을 때 그 농지의 가격이 얼마나 오를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오, 그렇죠. 2배만 돼도 100억이잖아요. 벌써 한 4배는 됐다 뭐 이런 기사 그래요? 그런 기사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5천만 원 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적다고 해서 일단 땅 투기를 한 경우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서 땅 투기를 한 경우에는 근데 여기에다가 투기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투기는 어쨌든 투자 형태의 문제인데 저는 이거는 자본시장법으로 따지면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해서 이거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투기가 아니고 불법 거래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여기까지도 괜찮은데 해당 토지를 몰수하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5천만 원 내면 몰수는 안 해요. 네. 그러면은 널 뭐 있잖아. 우리 무슨 조폭들처럼 네. 뭐 한번 네가 갔다 와라. 학교 갔다 와라. 학교 갔다 와라. 뭐 이렇게 돼도 가능한 건데 여기는 이제 토지 몰수까지 들어가는 법안이 지금 작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러니까 발의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 담당 직원뿐 아니라 내부 정보를 이용 3자나 아니면 지인 가족들을 통해도 동일한 처벌이 가능해진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소급입법은 당연히 안 돼요. 그쵸, 우리나라 법상은 소급입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미 3기 신도시에 땅 투자를 했던 공무원이라든지 공공기관 적용에는 전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문제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 주제를 갖고 나온 거는 땅 투기 자체도 정말 심각한 사안이긴 한데, 근데 이게 이제 그 대출 같은 경우는 이게 또 굉장히 국민들이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특히나 요즘에. 예.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니 만약에 이 조사 과정에서 이 금융기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단위농협이나 이런 조금 지역에 있는 이런 조그만 금융기관은 아니지만 그 지역에 있는 그 은행이나 이런 것들의 대출 전반에 좀 문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 만약에 이게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게 된다면은 금융권에도 조금 이 사태가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특히나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도시를 사업하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농사를 짓겠다고 농지담보대출을 받으러 왔는데 재직증명서 뻔히 아는데 요 과정을 걸러내지 못했다? 좀 요 부분은 조금 정말로 개선이 필요하다.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요 부분은 뭐 좀 감독당국이나 이런 데서 아마 개선의 검토를 좀 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이렇게 게스트를 모셔놓고 사실 허인영 기자는 게스트는 아닙니다. 저희 식구니까 게스트는 아닌데, 그러니까 저도 이 사건을 보면서 되게 드는 생각이 좀 많아서 이게 참 이 내용도 내용인데 정말 화가 났던 내용이 이제 LH 직원들이 했던 얘기 블라인드 앱에서 네. 나왔던 거, 이게 뭐 LH 직원은 부동산 투자를 못하냐, 우리도 뭐 공부해서 해서 하면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공기업 직원들 다 털어보고 공무원들 다 털어봐라, 거기 당한 사람 없냐, 그러면서 뭐 얘기도 하고 뭐 일타 강사한 얘기도 뭐 나오고, 그리고서 뭐 이게 우리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안 했는지는 검찰 수사를 해봐야 아는 거지 왜 벌써부터 우리를 가지고 이렇게 욕을 하냐 라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땅이 아니라 주식이었다면 무슨 일이 생겼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그 어떤 회사에 악재가 있는데 한국거래소 직원이 그 악재에 대한 공시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공매도를 쳐.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까 그것도 막 레버리지 풀로 일으켜갖고 한 100억씩, 그래갖고 한 400억을 벌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거래소 안에 있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실제로 예전에 한국거래소에서 공시를 담당하던 직원이 자기가 받은 공시를 외부에 있는 증권사 영업
직원에게 줘서 선행 매매를 하도록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한국거래소 공시유출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어떤 식으로 가능하게 되냐면은 공시가 기업에서 거래소로 보내게 되면은 중요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가 이 거래에 계약서가 있는지 한번 정도 확인을 해요. 혹시나 얘네가 허위 공시를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확인을 한 다음에 내보내기 때문에 기업이 공시를 보낸 시점과 거래소가 공시를 표출하는 시점에 시간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이를 이용해서 영업직원들, 그러니까 증권사 영업직원한테 보내서 선행매매를 하도록 했던 사건이에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저도 한국거래소를 출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직원들의 반응이 어땠냐면은 정말 그 사건에 대해서 자기들도 굉장히 분노했어요. 야, 어떻게 거래소 직원이 거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시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리고 이거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범죄다. 그러면서 이거는 진짜 한국거래소의 존립을 위협하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시장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그런 조직에서 그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를 이용해서 투자를 했다는 거니까 여기서 굉장히 같이 분노를 했었는데 이후에 한국거래소는 어떤 조치가 있었냐면은 모든 임직원의 주식 파생 투자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게 자본시장법상으로는 한 개 계좌를 통해서 거래 내역을 주기적으로 공개를 하면은 한국거래소 직원들도 주식 거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거래소 내규로 아예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는 공시를 다루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 공시 받아갖고 하는 네, 직원들. 담당자들 있죠, 기업별로. 예. 네. 근데 그거를 핸드폰을 아예 다 뺏었어요. 너네 업무 중에는 핸드폰 쓰지 마. 그리고 통화할 일 있으면 여기 항상 녹음이 되는 회사 전화를 써라.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정말 이게 그 처음에 주식 투자 못하게 했을 때 뭐 재산권 침해 아니냐라는 네. 얘기도 나왔었고 이 그 근무 중에 휴대전화 소지 못하게 한 것도 사생활 침해 아니냐라고 반발이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진짜 그 거래소 시장이라는 거의 신뢰를 너무나 크게 흔들 수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건 되게 안타까운 얘기인데 그 당시에 공시를 유출했던 그 직원은 네. 수사받기 전에 자살을 했습니다. 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이게 정말 그 공공기관이 하는 일이 평상시에는 일반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뭐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일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의 루트를 잡고 있는 거고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사익을 추구하자고 하면 어마어마한 사익을 취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러지 않기 위해 존립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정말 이게 그런 제도들을 정말 생각하고 그 직원들은 설사 조금하게 위반할 수 있을지언정 자기들이 그걸 위반하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절실하게 느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블라인드 앱 그 기사를 보면서 그 LH공사의 설립 목적이 뭔지 네. 한번 한번 봤습니다. 거기서 그랬더니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해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공급, 도시의 개발 정비,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 주거 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해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공사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도시에 있는 도시를 정비하기 전에 땅을 매입하고 이거를 보상하고 여기다 건물을 짓는 계획을 세우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서류와 모든 정보는 그들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주거 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얻은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야 나도 공부 많이 해서 내가 이 분야 좀 아는데 내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게 무슨 문제냐 라는 거는 정말 요새 아무리 직업윤리가 망가진 세대라고 하지만 너무 이 문제가 좀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렇죠. 물론 저희 기자들도 이게 뭐 기자 세계가 어떤 직업 정신이나 기자 정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깨졌다라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래도 이게 기자들도 보면은 이 증권부 기자 같은 경우는 이 기본적으로 저희 회사도 이런 얘기 해도 되겠죠. 저희 회사도 그런데 이 본인이 보유한 종목에 대한 기사 이거는 좀 약간 그걸 쓴다? 이건 약간 선을 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플러스로 더해서 그리고 회사 사내 규정상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다 아까 그 한국거래소 직원들처럼 윤리 규정으로 다 신고를 하게 돼 있고 맞아요. 그리고 그러지 않더라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이게 내가 보유한 주식을 가지고 내가 기사를 써서 주가를 올린다거나 이런 이거는 뭐 내규나 법으로 정하지 않아도 좀 상식선에서 이건 당연히 삐뚤어진 기울어진 운동장을 내가 활용을 하겠다는 건데 이런 직업 정신이 그래도 이 사이드에 있는 저희 기자 같은 사람도 있는데 이 LH증권 같은 경우는 그 운동장 공사를 하는
그쵸. 분들이 이게 뭐가 문제냐 참 저도 보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리고 이게 또 기사 보니까 이 또 뭐 모르겠어요. 뭐 세대 갈등, 그러니까 이 직원들 대출받은 직원들이 한 50대 분 직원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뭐랄까 이게 또 저는 좀 무서웠던 게 아니 그러면 이게 이 정도 사건의 이런 일반 직원들이 이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반응을 할 정도면은 그동안은 그렇다면은 어땠냐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나긴 하지만 그때 개발이 계속 이루어질 때마다 이들은 이런 게 과연 없었으리란 보장이 있나 라는 거를 저는 이 블라인드 글을 보면서 확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처벌은 워낙 국민적 공분을 사고 네. 있는 사건이어서 분명히 철저하게 조사가 되고 처벌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보완 대책들도 많이 나올 텐데 그게 참 너무 꼰대 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그 공공기관이라든지 공직에 계신 분들 그리고 이제 자기들의 직업윤리라는 것이 왜 있는 거고 이 직업윤리가 깨지게 되면은 나의 우리 직업의 그 존재 목적이 어떻게 망가질 것인지를 모두 다 자기가 행하고 있는 일 생활 속에서 한 번쯤 돌아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 박 기자님 한 말씀 해주실 게 있나요? 너무 멋있게 마무리를 해주셨어서 딱히 없네. 저도 마찬가지로 뭐 그냥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특히나 지금 우리 사회가 이 부동산 주거 문제의 박탈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물론 이 규정이나 뭐 아니면 이런 법을 통해서 이들을 설령 제재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모르겠어요. 이들이 조금 그래도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 그럼 아까 그냥 그걸 내가 그냥 클로징 멘트 그렇게 하시죠. 네네. 얘기하고 네. 예, 오늘은 재밌는 경제 이야기가 아니었지만 한 번쯤 우리를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발칙한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